안녕하십니까, 박사이다입니다. 논문 주제 정하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논문 주제 정할 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. 아무 생각이 없었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다가 꼭 그 망망대해 바다 한가운데 저 혼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거든요.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조금 나을지 한번 볼게요.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 주변에도 그렇고 논문 주제 정할 때 본인이 앞으로 할 일 아니면 본인의 뭐 졸업 후에 어떤 직업을 할지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조금 쉽게 접근하실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현재 본인이 뭐 어떤 업무를 하고 있으면 그 관련된 주제로 이것저것 뭐 메모를 그 단어들 메모 이제 해보시고, 아니면 졸업 후에 나는 이런 업무를 하고 싶어, 뭐 마케팅 쪽으로 일하고 싶어, 그럼 마케팅과 관련된 단어들 쭉 써보기도 하고, 그런 식으로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논문 주제가 어느 정도는 관심 분야가 조금은 추려지고 정리가 될 거거든요. 그렇게 해서 이제 논문 주제를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또 논문 주제를 그렇게 이제 몇 가지 단어를 추리고 내가 관심 분야를 정해졌으면 이제 논문 주제 가지고 또 이제 선행 연구 조사도 하게 될 텐데, 논문 주제 정할 때 앞으로 이제 그 주제 가지고 이제 실제 진행을 하고 설문한 후에 통계도 하고 서론도 쓰고 결과도 써야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싶은 그 주제만 생각한다면 앞으로 아직도 수많은 과정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진행하는데 계속 걸림돌이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연구 혹은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런 방향들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방향 아마 보이실 거예요.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그 내가 하고 싶은 연구 욕망과 현실 사이에서 조금 조율해가지고 논문 주제를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논문 주제 정할 때 이 부분도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요. 설문할 집단을 생각해야 되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에 논문 쓸 때 조금은 특수한 집단을 했더니 설문 업체에서 받아주질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설문 업체에 그냥 링크만 만들고 결과값만 받는 그런 거만 맡긴 적이 있는데, 그래서 설문자들한테 제가 하나하나 다 문자를 돌렸거든요. 근데 이게 많은 집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사실 잘 안 해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한 달 이상 해서 겨우 간신히 결과값을 받긴 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설문할 집단이 조금 더 범위가 넓으면 훨씬 쉬울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저 아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에 다니고 계셨는데 자기 업무와 관련된 대상자들을 가지고 설문을 했거든요. 그랬더니 그분들께서 이제 직장과 관련돼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설문을 너무 잘 응해 주시기도 했고 결과를 바로바로 주시긴 했어요. 근데 설문 결과를 열어보니까 너무 우호적으로 거의 만점이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사실 이분은 이걸 어떻게 해서든 살려보려고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마사지도 해보고 막 뭐 뺄 거 빼보고 정리도 해보고 어떻게 조절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통계에서 계속 통계 결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쓸 수가 없어서 그분은 그 통계를 그 설문 결과를 전혀 쓸 수가 없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나한테 너무 우호적인 집단이라든지 적대적인 집단은 피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사실 그러려면 업체 통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. 그래서 설문 집단 생각하면 뭐 20대 이상 뭐 헬스를 하는 운동인, 뭐 젊은 사람들, 헬스장을 이용해 본 사람들, 뭐 이렇게 치면 이것도 굉장히 범위가 넓거든요. 아니면은 뭐 40대 이상 가정주부 중에 뭐 특정 뭐뭐뭐 쇼핑몰을 이용해 본 사람, 이것도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. 이런 식으로 사실 범위가 넓은 것들도 많이 생각은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뭐 특정 집단, 저 아시는 분은 또 사회적 기업의 대표자를 가지고 설문을 하신 분이 계세요. 그래서 이분도 근데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잘 되긴 하셨는데 본인이 엄청난 고생을 하셨어요. 설문 봤는데 한 달 이상 걸리셨고 그것조차도 너무너무 힘들었고, 그리고 설문 개수조차도 많이 받지는 못하셨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설문 집단을 꼭 생각을 해보시면서 주제를 정하시는 거 추천합니다.
네, 논문 주제 정할 때 기존 선행 연구와 차별점도 조금은 필요하거든요. 이게 뭐 엄청난 차별점을 둬야 되는 건 아니고 논문 모형에서 독립 변수, 매개 변수, 종속 변수가 모두 다 이제 선행 기존 연구들에 다 비슷하게 있는 걸 썼어요. 근데 나는 이 조절 변수를 조금 다르게 넣었어요. 그러면은 이거조차도 이제 차별점이 되거든요. 아니면 사실 독립 변수, 매개 변수, 종속 변수가 모두 다 거의 비슷해. 근데 집단을 달리 했어요. 뭐 기존 논문에는 뭐 40대 남성을 대상으로 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새롭게 40대 여성을 대상으로 했다든지 그렇게 되면 집단이 전혀 다르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. 그런 식으로 뭔가 집단을 다르게 한다든지 뭐 변수 하나 정도 다르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차별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조금의 차별점은 있어야 논문 심사 때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, 네, 요것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. 네, 그리고 선행 논문 읽기는 정말 중요하더라고요. 사실 저는 기존의 남들 논문 굳이 안 보고 내가 창의적으로 해가지고 바로 될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처음에 띵까띵까 놀면서 대충 하려고 했는데 절대 안 되더라고요. 사실 그래서 선행 연구 논문을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꼭 100편을 읽어라, 100편을 읽어라 했는데 저는 진짜 10편만 읽었는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 정말 안 되겠어서 해도 다른 것들 해도 안 돼가지고 논문을 진짜 어느 날 작정하고 봤어요. 열심히. 하루 만에. 그래서 한 50편 보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조금 윤곽이 보이더라고요. 100편 가까이 읽으니까 그림이 좀 많이 그려지더라고요. 그래서 선행 논문을 100편 정도 읽는 거 추천드립니다. 저는 우선 지금 박사 논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석사 논문은 50편 정도 봐도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. 석사 논문은 연구 모형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은 간단하신 분들도 꽤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이 선행 연구 논문을 보시다가 이제 100편을 읽다가 100편을 그냥 허투루 보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내가 조금 마음에 드는 게 있어. 이거 조금 참고하기 괜찮을 것 같은데 싶은 것들은 논문 제목 꼭 쓰시고 목차는 이제 필요에 따라 쓰세요. 이 목차가 괜찮아 보이면 그럼 목차도 정리해 보시는 거 괜찮고요. 그리고 연구 모형도 꼭 쓰셔야 돼요. 그리고 연구 방법도 꼭 따로 정리하시면 좋고요. 연구의 한계는 뭐냐면 나는 기존에 이러한 연구 한계 때문에 이런 연구를 하게 되었다.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의 한계도 좀 모아 놓으시는 거 추천드려요. 그래서 이제 선행 연구 논문에서 괜찮은 거는 논문 제목, 목차, 연구 모형, 연구 방법, 연구의 한계 정도는 따로 어디 한글 파일이라든지 엑셀 파일 정리를 따로 해 놓으셔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